화학분석기능사 2014년 제4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60문항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ppm은 100만 분율로 100만 분의 1을 뜻하고 %는 100분율로 100분의 1을 뜻합니다. 1ppm을 분수로 쓰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이것을 %로 바꾸려면 100을 곱해야 하므로 지수가 4만큼 올라갑니다. ppm에서 %로 발되는 지수에 4를 더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답은 3번입니다. 식물의 세포는 동물 세포와 달리 세포막 바깥에 단단한 세포벽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벽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셀룰로스, 곧 섬유질입니다. 셀룰로스는 포도당이 길게 이어진 다단류로 식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나프탈렌은 방충제, 아닐린은 염료원료, 메틸에테르는 마취제와 용매로 쓰이는 물질이라 식물 세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반응은 양쪽 방향으로 모두 일어나는 가역 반응입니다. 반응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지고 편연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기체가 관여하는 반응은 압력이 달라지면 속도도 달라집니다. 압력을 높이면 액체가 기체로 되기 어려워지므로 정반응 속도가 압력과 무관하다는 선반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최외각 전자란 가정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말합니다. 나트륨 이온은 전자 하나를 이뤄 8개, 칼륨 이온도 전자 하나를 이뤄 8개, 니온은 비활성 기체라 원래 8개입니다. 세 가지 모두 안정한 8전자 배치입니다. 반면 플루오린은 이온이 아니라 중성 원자 그대로이고 할로겐 조김으로 최외각 전자가 7개입니다. 전자를 하나 더 받으려는 성질 때문에 발행성이 매우 큽니다. 답은 4번입니다. 반데르발스 결합은 무극성 분자 사이에 순간적으로 생기는 약한 인력으로 분살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힘은 분자량이 클수록 그리고 전자가 많아 전자고름이 쉽게 일그러질수록 강해집니다. 보기의 짝을 분자량으로 견주면 염소와 제논의 짝이 각각 71과 131로 가장 무겁습니다. 수소, 네온, 산소, 아르곤, 질소, 아르곤은 모두 이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무거운 쪽이 강하다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알코올은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탄소에 다른 탄소가 몇 개 이어져 있느냐로 나뉩니다. 1개면 1차, 2개면 2차, 3개면 3차 알코올입니다. 에탄올은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탄소에 탄소가 하나만 이어져 있어 1차 알코올입니다. 1번은 탄소가 둘 붙은 2차 알코올, 2번은 셋 붙은 3차 알코올이고 4번은 하이드록시기가 아예 없는 브로민 화합물이라 알코올이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올농도는 용액 1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몰라농도는 용매 1kg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이 다르니 밀도를 써서 갈아타야 합니다. 용액 1리터의 질량은 밀도를 곱해 1300g이고 녹아있는 용질은 모몰이므로 500g입니다. 용액 질량에서 용질 질량을 빼야 용매가 나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황산구리는 물이 붙은 결점이 푸른색이고 산화크로뮴에서 크로만 플러스 유가이며 질산은 용액은 염소 이온과 만나 흰색 염화은 안둠을 만듭니다.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과망가니즈성 칼륨은 보라색 용액이 맞지만 망가니즈의 산화수가 플러스 7로 가장 높아 전자를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산화제입니다. 환원제라고 서술한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아세틸렌 세 분자가 이어져 벤젠 한 분자가 되는 반응입니다. 같은 단위 분자가 여러 개 이어붙어 큰 분자를 이루는 반응을 중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스타이렌 같은 고분자가 모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치환은 원자가 자리를 바꾸는 반응, 부가는 이중결합이 풀리며 원자가 더해지는 반응, 축합은 물 같은 작은 분자가 빠지며 이어지는 반응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획의 전하량이 반지름에 미치는 영향만 따로 보려면 전자수와 전자껍질 수는 같고 양성자수만 다른 것끼리 견주어야 합니다. 1번의 황화이온, 염화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은 모두 전자를 주고받아 전자수가 18개로 같아진 등전자 이온입니다. 껍질 수도 같으니 남은 변수는 핵전하뿐입니다. 핵전하가 커질수록 전자를 세게 당겨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공유결합에서 나누어 갖는 전자쌍이 두 쌍이면 이중결합, 세 쌍이면 삼중결합입니다. 산소 원자는 최외각 전자가 6개라 2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산소 분자는 전자쌍 두 쌍을 공유하는 이중결합을 이룹니다. 수소 분자와 플루오린 분자, 염화수소는 모두 한 쌍만 공유하는 단일결합이고 질소 분자는 세 쌍을 공유하는 삼중결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환원력이 크다는 것은 자기가 전자를 잘 내주어 상대를 환원시킨다는 뜻이고
이는 이온 화경량이 크다는 말과 같습니다. 보기에 금속을 이온 화경량 순서로 늘어놓으면 마연, 찰, 니켈, 구리순입니다. 아연이 가장 앞서므로 전자를 가장 잘 내놓습니다. 실제로 아연은 철의 부식을 막는 아연 도금이나 건전지의 음극 재료로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환원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철과는 검고 자성을 끼는 광물로 주성분은 사산화성철입니다. 철을 고온으로 달군 뒤 수증기를 통과시키면 표면에 이사산화성철 피막이 생깁니다. 이 막의 안쪽 철을 공기와 물로부터 막아주어 녹슬지 않게 합니다. 1번의 산화철은 붉은 녹인 적철과 3번은 황산철, 4번은 염화철이라 자철광과는 다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물질의 온도를 올리는데 드는 열은 질량과 비열, 그리고 온도 변화를 모두 곱해 구합니다. 온도 변화는 46도에서 29도를 뺀 17도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는 것만 정확히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양이온이 되면 전자껍질이 하나 줄어들어 크기가 작아지고 영족 기체는 최외각이 꽉 차 반응성이 낮으며 염화수소에서는 전기음성도가 큰 염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칩니다.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한쪽이 전자를 아예 빼앗아 가므로 이온 결합성이 커집니다. 공유 결합성이 커진다고 서술한 3번이 반대입니다. 차이가 클수록 이온 결합, 작을수록 공유 결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화제는 상대의 전자를 빼앗아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이므로 중심 원소의 산화수가 높을수록 힘이 셉니다. 보기에 망가니즈 산화수를 차례로 구하면 과망가니즈산 칼륨이 플러스 7, 이산화망가니즈가 플러스 4, 삼산화이망가니즈가 플러스 3, 염화망가니즈가 플러스 2입니다. 산화수가 가장 큰 과망가니즈산 칼륨이 가장 강한 산화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질량은 몰수의 분자량을 곱해 구합니다. 먼저 질산의 분자량을 원자량에 더해 계산합니다. 산소가 3개라는 것을 놓쳐 산소를 한 번만 더하며 답이 크게 달라지니 아래 첨자를 꼭 확인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반도체는 순수한 규소에 다른 인소를 조금 섞어 만듭니다. 최외각 전자가 3개인 붕소나 알루미늄을 넣으면 전자가 하나 모자란 자리, 곧 양공이 생겨 피형 반도체가 됩니다. 반대로 최외각 전자가 5개인 비소 안티모니를 넣으면 전자가 남아 N형이 됩니다. P는 양전하의 P, N은 음전하의 N이라고 짝 지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수소결합은 수소가 플루오린, 산소, 질소처럼 전기음성도가 매우 큰 원자와 직접 결합했을 때 이웃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과 끌어당기며 생깁니다. 물과 플루오린화 수소, 메탄올은 모두 수소가 산소나 플루오린에 붙어있어 수소결합이 가능합니다. 반면 메테인은 수소가 탄소에만 붙어있고 비공유 전자쌍도 없는 무극성 분자라 수소결합을 하지 못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이 내놓은 수소 이온과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 이온이 만나 물이 되고 남은 이온끼리 결합해 염이 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만나 염화나트륨과 물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고 연어 반응이라는 용어는 화학에서 쓰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할로겐 원소는 최외각 전자가 7개라 전자 하나를 받아들이려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이 적을수록 원자핵이 바깥 전자를 가까이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껍질이 가장 적은 플루오린이 전자를 가장 세게 잡아당겨 반응성이 가장 큽니다. 반응성 순서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으로 위쪽이 강하다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공유결합은 두 이온자가 전자쌍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결합입니다. 공유되지 않고 남은 전자쌍은 비결합 전자쌍 또는 고립 전자쌍이라 부르고 두 쌍이나 세 쌍을 공유하면 다중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소 분자와 염소 분자는 전자쌍을 한 쌍만 나누어 갖는 단일 결합입니다. 이 둘을 이중결합이라고 서술한 3번이 틀렸습니다. 이중결합의 대표는 산소 분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동소체랑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지만 원자의 배열이 달라 성질이 다른 물질입니다.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태워보는 것입니다. 황린과 정린을 각각 연소시키면 둘 다 오선화인이라는 같은 생성물이 나옴으로 같은 원소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녹는 점이나 전기점 도성, 용해도는 동소체끼리 원래 서로 다름으로 증명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은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바꿉니다. 루이스 이론으로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물질이 산입니다. 그런데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쪽은 산이 아니라 염기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이론에서 양성자를 주면 산,
받으면 염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이 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포도당은 단당류로 분자식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입니다. 2번은 포도당 두 분자라 이어진 이당류인 설탕이나 엽당의 분자식이고 3번은 그 단위가 반복되는 녹말이나 셀룰로스 같은 다당류입니다. 단당류는 6, 12, 6이라고 숫자만 외워두셔도 바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적정법은 무엇을 이용해 종말점을 잡느냐로 나뉩니다. 중화 적정법은 산과 염기의 중화를, 침전 적정법은 앙금 생성을, 킬레이트 적정법은 금속과 킬레이트 시약의 착물 생성을 이용합니다. 하이드로퀴논을 다이크로미움산 갈륨으로 적정하는 것처럼 분성물질과 적정액 사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은 산화 8번 적정법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먼저 만들려는 용액에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의 양을 구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일가이므로 노말 농도와 몰 농도가 같습니다. 1% 용액은 100g 안에 1g이 들어있으므로 0.4g을 얻으려면 원용액이 40g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전체 부피를 100ml로 맞추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양이온 정성 분석의 제사족은 염기성 조건에서 황화물로 침전하는 무리로 아연,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가 여기에 속합니다. 납은 염산으로 침전하는 제1족이면서 산성 황화물인 제2족에도 걸치고 크로뮴과 찰은 수산화물로 침전하는 제3족입니다. 따라서 제4족에 해당하는 것은 니켈 이온입니다. 족발 대표 원소를 묶어 외워두시면 정성 분석 문제는 대부분 바로 풀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메슬러 시약은 물속 암모니아성 질소를 검출할 때 쓰는 시약으로 암모니아를 만나면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합니다. 조제할 때는 아이오딘화수은과 아이오디나칼륨을 수산화칼륨 수용액에 녹여 만듭니다. 따라서 아이오디나칼륨, 아이오디나수은, 수산화칼륨은 모두 쓰이지만 아이오딘 호턴소는 쓰이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실험기구는 눈금이 얼마나 촘촘한지에 따라 정확도가 다릅니다. 비커나 플라스크의 눈금은 대략의 부피를 보는 용도라 오차가 큽니다. 미터글래스, 곧 메스실린더는 그보다 낮지만 여전히 부피를 대충 재는 기구입니다. 피펫은 밀리리터 단위로 정밀한 눈금이 새겨져 있고 한 방울씩 조절할 수 있어 정해진 양의 시료를 정확히 채취할 때 씁니다. 답은 3번입니다. 힙합 반응은 환관 반응이라고도 하며 시료를 탄산나트륨과 함께 녹여 황합 1호가물로 바꾼 뒤 응판에 대어 검은 얼룩이 생기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검은 얼룩은 황화원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므로 시료 안에 환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가운데 환을 품은 것은 황산 이온뿐입니다. 나머지는 규소, 크롬륨, 염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온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2족 양이온은 환상 조건에서만 황화물로 침전합니다. 그래서 분족할 때 0.3노말 정도의 염산을 넣어 산성도를 맞춥니다. 염산이 이보다 묽어지면 용액의 산성이 약해져 환 이온의 농도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러면 원래 염기성에서 침전해야 할 철, 망가니즈, 아연, 니켈, 코발트 같은 제사족 양이온까지 함께 황화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분족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몰농도의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고 여기에 분자량을 곱하면 질량이 됩니다. 염화나트륨의 분자량은 나트륨이 13에 염소 35.5를 더한 58.5입니다. 부피가 1리터가 아니라 0.5리터라는 점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2리터로 착각하면 117g인 3번을 고르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침전 적정법은 앙금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표준 시약도 앙금을 만드는 물질을 씁니다. 질산은과 염화나트륨, 티오사이안산암모늄과 로단칼륨이 대표적인 침전 적정용 표준 시약입니다. 반면 과망가니즈산 칼륨은 전자를 빼앗는 간환산화제로 산화 환원 적정에 쓰이는 표준 시약입니다. 앙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A와 B가 각각 2몰씩 들어가 X몰만큼 반응했다면 평형에서 A와 B는 2에서 X를 뺀 만큼 C와 D는 X몰씩 남습니다. 양변의 제곱근을 씌우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2차 방정식으로 풀면 1.101과 10.899가 나오는데 처음 넣은 양이 2몰이라 그보다 큰 값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납이온은 산칼륨을 떨어뜨렸을 때 노란색 크로뮴 선납 앙금이 생기는 것으로 최종 확인합니다. 1번의 황화수소는 제2족 전체를 가라앉히는 분족시약이라 납만 골라내지 못하고 3번은 망가니즈, 4번의 옥살산암모늄은 칼슘을 확인할 때 씁니다. 납은 노란색, 아연은 흰색 카드뮴을 답은 2번입니다. 킬레이트 적정에서는 금속과 EDTA가 결합해 착물을 이루는데 이 결합은 용액의 산성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산성이 너무 강하면 EDTA가 수소이온에 붙잡혀 금속과 결합하지 못하고, 염기성이 너무 강하면 금속이 수산화물 앙금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접점 내내 알맞은 산성도를 일정하게 지켜주려고 완충용액을 넣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은이온은 암모니아와 만나면 착이온을 이루어 물에 녹아버리므로 염화이온이 있어도 앙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질산을 넣으면 산이 암모니아를 붙잡아 암모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착이온이 깨지면서 풀려나는 이온이 염화이온과 만나 흰색 염화 앙금을 이룹니다. 착이온을 깨려면 산을 넣는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수산화 알루미늄은 산에도 녹고 염기에도 녹는 양촉성 수산화물입니다. 산성이 강하면 알루미늄 이온으로 녹아버리고, 염기성이 강하면 알루민산 이온이 되어 다시 녹습니다. 그래서 침전이 가장 잘 생기는 구간은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중성 부근입니다. 실제로 산성도 6에서 8 사이에서 가장 많은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답은 2번입니다. 완충용액은 약산과 급착염기 또는 약염기와 급착산을 비슷한 양으로 섞어야 만들어집니다. 산이나 염기가 조금 들어와도 산성도가 크게 변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용액입니다. 1번은 약염기와 급착산, 2번은 약산인 아세트산과 급착염기, 4번도 아세트산과 그 염이라 모두 완충용액이 됩니다. 반면 염산은 강산이라 완충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불꽃 없는 원자화기기는 흑연으로 만든 관에 시료를 넣고 전기로 급히 달구어 원자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시료가 좁은 공간에 갇힌 채 한꺼번에 원자화되므로 밤도가 매우 좋고, 전처리 없이 고체나 점성 있는 시료 등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불활성 기체를 흘려서마도 막아줍니다. 다만 측정할 때마다 값이 흔들려 정밀도가 낮고 측정 농도 범위도 좁습니다. 그래서 섭번이 특징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물은 아주 조금이지만 스스로 이온화하여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뉩니다. 이 두 이온의 농도를 곱한 값을 물의 이온 곱상수라고 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이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한쪽 농도를 알면 다른 쪽을 바로 구할 수 있고, 산성도와 수산화도를 더하면 14가 되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빛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X선이 가장 짧고 그 다음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순서입니다. 자외선은 100에서 400나노미터, 가시광선은 400에서 780나노미터, 적외선은 780나노미터보다 긴 영역입니다. 따라서 300나노미터만 자외선에 들고 500나노미터는 가시광선, 800과 900나노미터는 적외선입니다. 400과 780이라는 두 경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전이차법에서는 전극 두 개를 담가 그 사이에 전이차를 잽니다. 한쪽은 농도에 따라 전이가 달라져야 신호가 되고, 다른 한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이가 변하지 않아야 응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쪽을 기준전극이라 하고, 참고전극 또는 비교전극이라고도 부릅니다. 농도에 따라 전이가 달라지는 쪽은 지시전극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스스로는 타지 않는 부연성이지만 분해하면서 산소를 내놓아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돕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냉각수화가 기본입니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처럼 일부에 한정됩니다. 모두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고 서술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반막 크로마토그래피는 유리판 위에 흡착제를 얇고 고르게 발라 만듭니다. 유리 표면에 기름기나 때가 남아있으면 흡착제가 고르게 퍼지지 않고 뭉치거나 벗겨집니다. 그래서 미리 유리를 담가 표면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크롬융산 용액입니다. 강한 산화력으로 유기물때를 완전히 녹여 없애줍니다. 증류수나 알코올로는 기름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역가는 표준용액의 실제 농도가 표시된 농도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먼저 수산화나트륨의 착농도를 구합니다. 중화점에서는 산의 몰수와 염기의 몰수가 같으므로 농도와 부피의 곱이 서로 같습니다. 역가를 곱하는 것을 잊으면 값이 어긋나니 꼭 먼저 반영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점지상인 액체와 이동상인 액체 사이에서 성분이 나뉘는 정도가 달라 분리되는 방법입니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거름 종이의 섬 위에 물이 흡착되어 있고 그 물이 정지상 노릇을 합니다. 거름 종이 자체는 물을 붙잡아두는 지지체일 뿐입니다. 관과 방막 크로마토그래피는 흡착제를 채우거나 바르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이 기체라 다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기전도도는 용액 속 이온이 전기를 얼마나 잘 나르는지를 나타내며 이온의 수와 종류, 이동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정에 응용해 여러 물질을 정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도는 여러 이온이 함께 만들어낸 합계값입니다. 그러니 전도도가 같아도 성분이 다르거나 농도 조합이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도도가 같으면 성분과 농도도 같다고 반전한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운반기체는 시료를 칼럼으로 밀어 나르기만 해야 하고 시료나 고정산과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질소, 헬륨, 아르곤 같은 비활성 기체나 수소를 씁니다.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큰 산화제라 시료를 산화시키고 고정산을 망가뜨리며 수소불꽃 검출기와 함께 쓰면 폭발 위험까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초인계 유체는 임계점을 넘긴 상태로 기체처럼 잘 퍼지면서 객체처럼 물질을 잘 녹입니다. 이동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임계온도가 31도, 임계압력도 비교적 낮아 다루기 쉽고 값이 싸고 독성이 없으며 시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석이 끝나면 그냥 기체로 날아가 버려 시료를 회수하기도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아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는 것을 들뜬다고 하고 이때 흡수한 에너지를 여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들뜬 전자는 불안정해서 곧 제자리로 돌아오며 그때 에너지를 빛이나 열로 내놓습니다. 여기라는 말이 들뜬다는 뜻이라는 것만 알면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투광은 빛이 통과하는 것, 복사는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인화성 물질은 불씨를 가까이 대며 불이 붙는 물질로 대개 끄는 점이 낮은 유기용매들입니다. 벤젠과 메탄올, 에틸에테르는 모두 인화점이 낮아 상온에서도 불이 잘 붙습니다. 특히 에틸에테르는 인화점이 영하 45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반면 질소는 반응성이 거의 없는 기체라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소를 밀어내 불을 끄는 소화용 기체로 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금속 표면에 충분히 큰 에너지의 빛을 쬐면 금속 안의 자유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광전효과라고 합니다. 빛의 세기가 아니라 파장곡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문턱을 넘어야 전자가 나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현상을 이용한 것이 광전광과 광전자진배관이며 분광광도계의 검출기가 바로 이 원리로 빛의 세기를 전류로 바꿉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산성도는 수소이온 농도의 선형로그를 취한 뒤 부호를 뒤집은 값입니다. 부호를 뒤집는 이유는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처럼 매우 작은 값이라 그대로 두면 음수가 되어 다루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수산화 이온으로 나타낸 값은 산성도가 아니라 수산화도이고 두 값을 더하면 14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크로마토그램에서 봉우리가 나타난 시간을 머무름 시간이라고 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물질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나오므로 미지 시료의 머무름 시간을 순물질의 것과 견주어 무슨 성분인지 알아냅니다. 이것이 정성 분석입니다. 반면 봉우리의 넓이와 높이는 그 성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는 정량 분석의 근거입니다. 위치는 성분, 넓이는 양으로 갈라두셔요. 답은 4번입니다. 산과 염기의 농도를 전이차법으로 재는 것은 곧 산성도를 재는 일입니다. 산성도 측정에는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 전이가 달라지는 유리전극으로 쓰고 농도와 무관하게 일정한 전이를 내는 포화칼롬의 전극을 기준전극으로 씁니다. 이 두 전극을 짝지은 것이 우리가 쓰는 산성도 측정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흑광도는 투과도의 역수에 산형로그를 취한 값으로 투과도를 소수로 바꾸어 넣습니다. 투과도가 10%이므로 소수로는 0.1입니다. 투과도가 10%면 흑광도 1, 1%면 2, 100%면 0이 됩니다. 이 세 짝만 외워두시면 계산 없이도 답이 보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를 기화시켜 온반 기체에 실어 보내는 방법이라 열을 받으면 분해되거나 끓는 점이 너무 높아 디화되지 않는 물질은 다룰 수 없습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선이 액체라 시료를 기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성온에서 액체에 녹이기만 하면 뱀으로 빛이 발성이거나 열에 약한 시료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자량 제한이 없고 시료 회수도 가능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전기분해를 하면 두 전극의 반응 생성물이 쌓여 그 자체로 하나의 전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전지는 바깥에서 걸어준 전압과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을 내어 전압을 깎아내립니다. 이것을 역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분해 전압은 전기분해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최소 전압이고 과전압은 이론값보다 더 걸어주어야 하는 여분의 전압을 말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화학분석 기능사 2014년 제4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